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닐까? 이 씁쓸한 질문, 지금 MZ세대들의 공통된 현실이거든요. 월급은 매년 제자리 걸음인데 마트 가면 물건값은 훌쩍 뛰고 점심 한 끼도 10,000원이 넘는 세상. 이건 마치 내가 가진 돈이 매년 마법처럼 쪼그라드는 기분이죠.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이 집값을 뻥튀기 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대형 사고였죠. 이 위기를 막겠다고 각국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난 집에 소방차가 아니라 돈다발을 뿌린 것과 같아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 주식,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돈이 고인물처럼 썩는 게 아니라 넘치는 홍수처럼 불어난 거죠. 이게 바로 자산 버블의 시작입니다. 이 대규모 돈 풀기, 정확히 말하면 2008년 이후부터 2020년대 팬데믹까지 이어졌는데요. MZ세대들은 이 돈의 파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터질 풍산을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억울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자산을 불리던 노력의 사다리는 이미 걷어차였거든요.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이 자산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열심히 일해도 오르지 않는 월급, 치솟는 물가,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집값. MZ세대에게 월급쟁이라는 길은 마치 희망 없는 쳇바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늘 진리지만 MZ세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을 불리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바로 그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즉 코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마치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자.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핵심 사상입니다. 심판 없이 선수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는 게임과 같다고 할까요? 이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가 불가능하죠. 마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장부에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증권사 계좌 개설, 은행 방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깔면 누구나 순식간에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죠. 접근성의 혁명입니다. 주식으로 10% 수익 내기도 힘든데 코인은 하루에도 100%, 1000%씩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마트에서 산 동네 복권이 1등이 되는 수준을 넘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거였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집 철수 엄마가 비트코인으로 집 샀대. 회사 동료 영희가 한 달 만에 퇴사하고 코인으로 대박 쳤대. 마치 전설처럼 들려오는 성공담들이 MZ세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세요. 또래 친구들은 명품을 두르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 모든 것이 코인으로 번 돈이라는 소문이 돌면 박탈감은 곧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바로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 공포가 작동합니다. 남들 다 황금배를 타고 떠나는데 나만 섬에 남겨진 기분. 이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2008년 위기를 막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MZ세대는 낡은 권위나 비효율적의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코인은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힙하고 쿨한 해안처럼 느껴졌던 거죠.
게다가 코인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도박이 아니라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서사는 MZ세대에게 매력적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 코인들은 투자에 재미와 커뮤니티 요소를 더했습니다. 특정 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온라인에서 열광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마치 게임 같은 겁니다. MZ세대에게 코인은 흙수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상구처럼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사실 코인 열풍은 과거 로또 열풍과 심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죠. 다만 코인은 그 역전의 폭이 훨씬 크고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코인 시장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유튜브, 트위터 같은 SNS에서 전문가 혹은 자칭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분석과 예측을 쏟아내죠. 이 정보의 바다는 MZ세대의 탐구심을 자극합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가 거의 없으니 이건 마치 돈을 돈구덩이에 넣어두는 것과 다름없었죠. 돈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잠자는 돈은 곧 손해인 시대가 된 거죠. 은행에서 잠자던 돈들이 더 큰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갔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돈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죠. 은행 이자율 0.몇 %?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코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죠. 이건 마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데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빌려 한 방에 역전을 노리는 외줄타기입니다. 고스펙을 쌓아도 좁디 좁은 취업문, 어렵게 취업해도 박봉에 시달리는 현실. 이건 MZ세대의 좌절감을 더욱 키웁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도 미미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절벽 앞에서 낑낑대는 느낌이죠. 코인은 이 절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대처럼 느껴집니다. 코인 시장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을 내면 상당한 지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물론 이 놀이터는 매우 위험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프로젝트가 사기, 스캠으로 판명되어 한순간에 자산이 증발하기도 하죠. 마치 뻥튀기 기계처럼 순식간에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각국의 규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어떤 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킬지 끊임없이 논의 중이죠. 이건 마치 경기 도중에 룰이 계속 바뀌는 것과 같아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도 20%, 30%씩 오르내리는 건 예사죠. 이건 마치 안전 바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이죠. 가격이 오를 때는 환호하고 떨어질 때는 좌절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일 경험합니다. 이 강렬한 감정의 변화가 MZ세대를 더욱 코인에 중독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코인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성공담을 과장해서 들려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외치면 안 그래도 불안한 MZ세대는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코인으로 돈을 벌면 친구들 사이에서 투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하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칠 거야.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압박감이 MZ세대를 끊임없이 코인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시간은 금. 그런데 그 금이 눈앞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거든요.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죠. 블록체인, NFT 같은 기술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코인 친화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식은 한 주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기도 하지만 코인은 단돈 몇천 원, 몇백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대박을 노린다는 심리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주식 시장처럼 문 닫을 걱정 없이 밤새도록 투자하고 확인할 수 있죠. 마치 잠들지 않는 카지노와 같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중독성을 더합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NFT 같은 신기술과 코인이 융합하면서 더욱 확장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상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MZ세대에게 코인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기존 경제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선구자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코인은 오히려 확실한 대박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전통적인 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코인으로는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죠. 물론 모든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죠. 하지만 MZ세대는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뛰어듭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는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코인 시장은 그들에게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 MZ세대가 코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코인은 그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인 거죠. 누군가는 단순한 투기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MZ세대가 코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저 에코모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 벌었다를 넘어선 사회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할 기가 막힌 비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모였습니다.